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이요. 이와 관련된 파장으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수사 상황이 초동 단계에서 유출이 된 것인지, 또 한 가지 경찰 조직에 도대체 어느 윗선까지 이게 개입된 건지 정확하고 명확한 진실 규명이 절실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해당 사건의 수사팀장은 어젯밤에 구속됐습니다. 억울하지 않으세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자, 어젯밤에 구속된 이 수사팀장은요. 지금까지 이 장윤기 아버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글쎄요, 왜 친분도 없는 장윤기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행동을 한 걸까요? 이게 가장 첫 번째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윗선에서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새로운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 5월 5일 새벽, 광산경찰서에서는 긴급하게 새벽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장 주재로 회의가 열린 건데요. 이 회의를 주재한 서장, 왜 이렇게 긴급한 회의를 열었을까가 가장 궁금합니다. 자, 혹시 장윤기 아버지가 경찰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긴급회의를 소집한 게 아니냐, 이 궁금증이 첫 번째로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 시점은 장윤기가 아직 체포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하지만 신원은 파악해서 뒤쫓고 있을 그 시간대거든요. 그런데 경찰서장은 새벽에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의 성격이 뭐냐가 제일 먼저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현장에서 그 관서장이 이 현장에 그 임장해서 뭐 수사 지휘를 해봄직도 하지만 뭐 일상적인 수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새벽에 경찰서장이 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도 사실은 이례적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을 분석해 보게 되면 이 살인자의 아버지가 경찰 관임을 분명히 인지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신원이 특정되면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신원 조회를 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게 다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정보 보고를 통해서 네. 분명히 이 광주경찰서에도 과거에 근무를 했었고 네. 또 일정한 인연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혹시 그 관서장의 압박감 같은 거를 혹시 생각할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네. 그 관서장의 일단 중요한 평판 같은 거, 네. 또 관련된 직원이 이러한 끔찍한 사건에 연계됐다라고 하는 심적인 압박감 같은 거를 네. 무엇인가 빠른 시간 안에 해소를 하는 그런 목적의 혹시 회의는 아니었을까? 네. 이런 하나의 그 추정입니다만. 물론 살인 사건이 벌어졌고 용의자를 쫓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해당 사건에 대한 지휘를 위해서 서장이 소집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 살인범의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사실이 개입이 되면서 많은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럴 때 과연 혹시 서장이 무언가를 지시한 게 아니냐는 그런 의심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 봅니다. 어쨌든 지금 나오는 증언 자체는 네. 이 서장이 이 장경감을 만나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했다는 진술은 나오고 있는 아하. 거죠. 네. 과연 이제 그 만남의 목적이 이제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조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네. 근데 굳이 또 장경감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이런 그 관서장이 꼭 찍어서 해야 될 다른 무슨 상황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아하. 의구심이 이제 드는 대목인 것이고요. 네. 어쨌든 그 정보 보고라고 하는 이러한 수사 정보의 일정한 기초가 아마 이 회의를 열게 된 근본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네. 그렇다 본다면 용의자도 다 특정이 되었는데 네. 왜 굳이 장경감에 대한 언급을 콕 찍어서 했을까? 만나봐라.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조사와 수사가 있을 대목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되고요. 네. 만약에 이것이 수사로 연결된다고 한다면 네. 이 관서장, 그 경찰서장이 사실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어허. 거죠. 뭐 네. 이를테면 증거인멸, 뭐 교사라든가 네. 또는 직권 남용에 대한 뭐 혐의 등등. 네. 그래서 어쨌든 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수사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장윤기의 아버지를 만나봐라라고 서장이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우리가 의심하는 무언가 이 사건 축소를 위한 조치가 혹시라도 있었다면 그런 결정을 일선의 서장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아니면 위에 보고를 해야 될 사안인가요?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관서장의 책임으로 수사를 진행함이 원칙이지만 또 사안이 따라서는 일정한 이 직보 같은 거를 하는 경우가 일상입니다. 이번 사건은 직보를 해야 될 사안인가요? 일단은 직보가 필요한 사항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여고생이 그야말로 네.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심야에 끔찍하게 살해를 당했던 알겠습니다.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자, 일단 이 장윤기가 살인을 저지른 그 당시 직후에 서장 주재로 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에서 장윤기의 아버지가 경찰인 것을 경찰은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장윤기의 아버지를 만나봐라라는 서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까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장윤기 아버지와 지금은 구속된 수사팀장 그리고 수사팀 사이에 얼마만큼의 유착이 있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루 사이에 새롭게 알려진 것만 해도 지금 수두룩합니다. 그 말은 수사팀에서 장윤기 아버지에게 알려준 사실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다양합니다.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까지 다 상세히 알려준 건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블랙박스하고 내비게이션 확인하러 간다는 것까지 장윤기 아버지에게 알려줬지 않습니까? 이런 결정적인 증거는 불시에 가서 딱 확보해야 되는 자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수사의 사실 그 핵심은 강제 수사고, 네. 강제 수사의 가장 큰 핵심은 사실 이 압수영장 또는 압수하는 가장 핵심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의 가장 그 기초는 밀행성입니다. 네. 즉 신속성과 밀행성이 수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인데, 네. 지금 가장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를테면 차량에서의 여러 가지 증거들, 더군다나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범행 전후에 네.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관한 중요한 그 정보이고요. 네.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범행 직전에 어떠한 이 언동을 했는지, 어떠한 이 상황이 있었던 걸 다 다 확보할 수 녹화되잖아요. 있는 직접 증거에 준하는 이런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개 아닌 공개처럼 실시간 중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소홀함을 보인 이런 이 의미가 있지 않는가 평가해 봅니다. 또 한 가지, 요즘 웬만한 범죄에서 이 범죄자의 휴대폰을 확보하면은 사실 80% 이상의 혐의나 범죄가 드러난다라고 할 정도로 핵심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휴대폰을 첨단대교 밑에다가 버렸다라는 진술까지 확보가 됐어요. 자, 어디다 버렸는지까지도 알고 있다. 이것도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또 심각한 상황은 이 대화 자체가 사실은 그 박경감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고 하는 거죠. 네. 또 박경감을 통해서 이 아들에게 바꿔주면서 이 대교 밑에 전화가 있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맞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다 네. 본다면 아마 그 장경감의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가장 목전에 심각한 문제가 네. 이 휴대폰에 대한 팩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휴대폰에 이를테면 그 여러 가지 그렇죠. 정황들이 다 담겨 다 있죠. 특히 말이죠. 이번 사건은 강간살인이라고 한다면 왜곡된 성적 변태적 모습에서의 살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네. 이 휴대폰 안에 음란물에 대한 저장 또는 음란물과 관련된 접촉 등이 아주 온전히 다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살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제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휴대폰에 대한 팩이고, 혹시 나중에 찾을 것도 대비해서 이 박경감과 아들에게 그 위치까지 정확히 확인하려고 한 계획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추정도 가능한 대목이죠. 물론 다리 밑에 버린 것을 뭐 그냥 들어가서 쉽게 건져올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벌이고 있는 수사 과정에서는 그 해당 핸드폰을 확보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거죠. 요즘은 잠수부 동원해서 찾아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일단은 뭐 잠수부를 동원해서 뭐 시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그 찾지 못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 휴대폰 이외에도 서너 개의 휴대폰이 또 있었던 것인데 네. 이것을 아예 그냥 그 소각하는 식으로 폐기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휴대폰에 숨겨진 그 정체가 네. 사실은 강간살인의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네. 부친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추정도 가능한 대목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이야기만 들어봐도 이번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에서 경찰들이 조직적으로 뭔가 축소, 은폐를 하려고 했다라는 정황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건을 지켜보는 우리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유족들은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어제 법원을 찾은 고 이채원 양의 어머니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채원이가 떠난 뒤 저희에게 하루하루는 숨쉬는 곳조차 채원이에게 미안하고 고통입니다. 국민을 보호해줘야 할 경찰이 뒤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가해자가 경찰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축소하고 조직으로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엄정하게 수사하고 우리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습니다. 만약 본인들의 딸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면 증거가 사라지고 진실이 훼손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실 수 있었겠습니까? 이 한 문장으로 유족의 마음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피해자가 아닌 살인마의 편이다. 자, 말도 안 되는 이 문장이 현실이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과연 그 살인마의 편을 들어준 경찰이 어디까지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죠. 일선 경찰서장이 이 정도의 결정을 하려면 윗선에 보고를 해야 될 사안이냐 여쭤봤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경찰 조직도 지금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 이것은 그 현장 실무자의 단독 판단만으로 이렇게 엄청난 위험 분담이 있는 일을 착수하고 행동하리라고 생각하기는 너무나 힘든 얘기죠. 네. 이 얘기 뭐냐면 이 수사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이 수사 팀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것을 희석시킬 만한 일정한 뒷배 아닌 뒷배 같은 그 안정적인 지원, 즉 이 묵시적인 승인 같은 네. 것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리스크가 큰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장 실무자 4명, 5명의 의사결정보다는 네. 사실상 윗선에서 방조 또는 암묵적인 승인 등이 이 기초가 돼서 담보가 된 이런 그 행동이 아닌가 평가해 봅니다. 네. 도대체 이번 장윤기 이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번져 나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철저하게 연루된 사람들을 모두 밝혀내야 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또 전해졌습니다.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라는 사실에 더해서 장윤기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장윤기의 큰아버지도 경찰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큰아버지의 경우에도 현재 경찰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광주경찰청 소속은 아니고요. 다른 경찰청의 중간 간부급을 맡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윗선과의 연결고리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지금 장윤기의 아버지가 수사팀의 전원이라든지 아니면 일부와 함께 근무한 인연은 있는지 혹시나 다른 어떤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조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혹시나 큰아버지와 어떤 윗선과의 연결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밝히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의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경찰이 밝히기로도 만약에 수사팀이나 수사팀의 윗선과 연결이라든지 연락한 정황이 확인되면 네. 직위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지금 장윤기의 큰아버지도 경찰이기 때문에 연루가 됐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경찰에서도 지금 큰아버지도 경찰이기 때문에 혹시 어떤 형태로 연루가 됐는지 여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단계니까요.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엄격하게 이 해당 내용을 더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한두 가지가 아닌 인멸 시도된 증거들, 이 사라진 증거의 행방 끝에는 결국 장윤기 아버지가 있었고요. 장윤기 아버지의 손을 거친 것으로 의심되는 그런 증거들이 여러 개입니다. 휴대전화가 무려 넉 대, 블랙박스 SD카드, 성인용품 이미 폐기한 것으로 확인된 것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사람은 당연히 유족들일 텐데요. 피해 여고생 이채원 양의 어머니, 자, 참담한 신경을 아까
들으셨는데 이거 이외에도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초기에 증거 인멸을 경찰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는 이유로 친족 특례 규정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유족들의 가슴은 한 번 더 무너졌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공무상 기밀 유출 뭐 여러 가지 혐의들로 지금 전환될 가능성은 높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도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아, 아버지가 경찰이면 증거를 인멸을 해도 형사처벌을 안 받는 그런 법이 있었구나. 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증거를 은닉하거나 인멸을 할 때는 처벌을 받지만 자기 사건의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하. 내가 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는 경우는 처벌받지 않아요. 이걸 약간 확장해가지고 나의 아버지나 이렇게 직계 존비속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인지상정을 법에 도입한 부분인데 그 부분들은 이제 처벌받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장윤기의 아버지는 사정이 다르죠. 저 부분은 단순 그냥 자기 사건의 확장성 증거인멸이 아니고 이건 공무원과의 긴밀한 연락하에 또는 부탁인지 아니면 종용인지 몰라도 네. 지금 상당히 문제가 큰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증거인멸이 아니고요. 실제 목적성을 갖고 있는 증거인멸 차원이에요. 예컨대 인멸된 증거를 보면 방향을 가리켜요. 이게 케이블 타이 뭔가 납치할 때 결박도구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전화기 뭔가 같은 대화 내용 등이 들어있는 것이고 차량 납치할 때 납치의 수단으로 제공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면 뭔가 알고 했다는 거죠. 네. 아,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재판 가게 되면 이게 강간 살인죄로 극형에 처해질 수 있는 증거구나라는 걸 알고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케이블 타이가 만약에 정말 범행 목적에 사용될 수 없다. 이 해당 사건에 그랬다 하더라도요. 저 사람이 장윤기가 스토킹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잖아요. 그럼 케이블 타이가 있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저게 예비죄가 해당합니다. 예컨대 추행 목적 약취 유인의 예비죄에 해당하는 중요한 증거일 수도 있는데 네. 저런 것들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했을까? 저는 아무런 생각이 없지 않고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